반갑습니다. 랜더스 살아가는 문학대스타 성재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랜더스 소식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왔습니다. 야구계에 좀 비보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성재 채널은 좀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또 더욱더 팬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최지훈, 한유섬, 그리고 비단연 계약. 자, 한유 선수도 비단연 계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지훈 선수도 비단연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랜더스 소식, 야구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저 성재 채널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필수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승원, 박종원, 한유섬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바로 보다 비단연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는 이제 문승원, 박종원 선수가 먼저 했고 그 다음 해에 한유 선수가 시즌 끝나고 5년에 60억이라는 거액의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세 선수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비단연 계약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보여주는 선수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이 선수, 한유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유섬 선수의 비단연 이전과 이후의 한유섬이라고 좀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자, 한유섬 선수의 최고의 커리어 시즌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대조 출신 최초의 40홈런을 기록하면서 41개 홈런. 정말 그 어마무시한 한국 시리즈 MVP까지 좀 탔던 한유섬 선수인데 그 이후에 19시즌부터 조금 부진을 합니다. 자, 오르락내리락 해요. 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2시즌에 정말 4, 5, 6월달까지 한유섬은 정말 무적이었다. 자, 타점 쫙 깔아주면 그거 다 주워 먹습니다. 정말 대단할 정도로. 그래서 한유섬가 22시즌에는 21개 홈런에 무려 100타점을 기록합니다. 대단합니다. 한유 선수. 그때 한유섬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이제 직근을 다니는 입장이고 코로나가 풀리는 시기에서 정말 재밌게 야구 봤던 와이어 투 와이어 그 시절이었는데 한유 선수에게 딱 주제 깔아주면 한유 선수가 냉큼 다 쓸어 모읍니다. 정립을 해요. 타점 정립. 그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시즌 결과가 뭐였다? 5년 60억이라는 비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 한유 선수가 FA에 나올 수 있는 신문이었지만, 자, 그래도 비단연에 대한 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려오고 있죠. 그러나 한유섬도 사람입니다. 23시즌부터 또 부진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 한유 선수의 23시즌 대가 굉장한 시즌입니다. 주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팀을 이끌어내는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만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2군으로 자진해 내려가고 그 주장 자리를 바로 누가 채웠다? 오태곤이 채웠습니다. 그럼 임시 주장을 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한윤 선수의 약점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약점 중 하나가 뭐냐? 한윤 선수의 타격입니다. 한윤 선수가 정말 삼진 나갈 때 안 좋게 삼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공은 하이브를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공은 이렇게 딱 날라오는데 한유섬의 패턴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공과 배트의 차이가 엄청나게 넓어요. 진짜 완전히 선풍기처럼 휘두르는 그런 약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유섬 선수의 타격 포인트를 찾는 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그래서 23시즌 때 7개 홈런, 24시즌 24개, 25시즌 15개 홈런. 자, 24시즌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좀 상황이 있었죠. 자기가 나와서 홈런만 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초반에 좀 허세를 떱니다. 허세를 떤 결과가 결국에는 이런 성적을 좀 비춰줬고 한유섬의 지표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참 롤러코스터 같은 선수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수에 대한 비단연 계약에 대한 좀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남겼다. 최초의 야수 계약이었지만 조금 빛과 그림자가 확실했죠. 일부 팬들은 그 한유섬은 한유섬 하잖아. 잘하고 있어. 충분히 그런 많은 기록은 해줘요. 하지만 한유섬은 똑딱이게 됐다는 점 여러 가지 옛날부터 봐왔던 팬들은 정말 이 선수의 그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 부진한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 계약은 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현재 반신반의하는 지금 한유섬의 비단연 계약 기간입니다.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올해 빼면 이제 올해 포함 2년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에 반면에 바로 최지훈 선수가 최근에 이제 구단이 얘기를 했죠. 김재현 단장이 자, 비단연 계약을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지훈 선수의 계약 영향이 박서원에게도 충분히 갑니다. 자, 올해는 최지훈이 FA 신문이고요. 내년은 박서원이 FA 신문입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지훈에게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뭐다? 수비입니다. 수비. 정말 최지훈의 수비는 김강민 선수 이후에 정말 빠른 발과 그리고 수비 레인지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첫발이 굉장히 좋아요. 수비 첫발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노력한다는 그 수비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보여주면서 파인 플레이가 굉장히 능한 선수. 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후니아니 편 때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렸죠. 그 부분들이 최지훈의 장점이지만 최지훈에게도 단점이 생깁니다. 최지훈에게 단점이 생겼다는 게 뭐다? 최지훈이 정말 주자가 있는 입장에서 정말 내야 플라이를 치는 빈도수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거의 단점이 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지훈이 좋았던 22시즌, 그러니까 여기 기록을 아까 전에도 한준 선수 기록도 있었지만,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최지훈 선수 출루율만 좀 놓고 봤습니다. 최지훈 선수는 앞으로는 테이블 세터로서 1번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거 역할을 못해주고 6번으로 간다 하면 박상원 선수가 이제 올라와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선수를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야구 팬들, 우리 랜더스 팬들도 그렇고 최지훈 선수에게 타석을 세운다고 한다면 거의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입장에서는 최지훈 선수 출루율을 놓고 봤을 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도 결국 추신수의 영향도 좀 굉장히 많아요. 추신 선수가 타율 2할 3푼 치는데 거의 출루율이 3할 8푼, 3할 9푼 이렇게 하고, 최정 선수도 부진하지만 3할 3푼, 3할 5푼, 3할 6푼 이렇게 막 출루를 하고 있고, 보는 눈은 많지만 최지훈 선수가 그만큼의 좀 1번 타자로서의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세터로서의 아쉬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지훈 선수는 이제 비단능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새 시즌에 좀 부진했던 모습, WRC 플러스도 전체적으로 좀 보시자면 83.4, 92.2, 9.8 조금 살짝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자, WRC 플러스는 KBO 기점에서 거의 100이 거의 주전 그 보통 활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백업 수준의 활약이에요. 최지훈 선수가 수비는 좋지만 공격적에서 많이 아쉬움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훈의 이 계약은 새 시즌의 성적보다 더 반등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이 비단연 계약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 영향을 해서 팀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진짜 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박상원에게도 좋은 기회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훈의 비단연 계약은 박상원에까지 영향을 갈 수 있어요. 박상원도 비단연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지훈의 비단연 계약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최지훈의 비단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자, 한유섬의 계약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자, 결국에 22시즌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23시즌 때 곤두박질 치고, 자, 매 시즌 초반에 늘 한유섬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게 자기가 좀 안 풀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만 그 임팩트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최지훈 선수가 비단능 계약을 할 경우는 반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성보다도 동기부여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구단에서. 그러면서 최지훈의 커리어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최지훈이 22시즌만큼만 한다면 충분히 1번 타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다가 6번을 내리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최지훈 선수의 그런 테이블 세터적인 모습, 빠른 발에 대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줘요. 6번으로 내려놓으면 오히려 부담은 덜하겠죠, 타격을 치는 데는. 근데 최지훈은 거푸형 타자가 아닙니다, 최지훈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최준에게 이런 반등은 결국에는 내년에 있을 박성원의 FA가 비단연 계약으로 바뀌면서 더 좋은 계약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훈의 계약 조건 좀 어떻게 되는지. 최지훈 선수는 어차피 박기빈 선수가 현재 지금 4년 65억,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48억입니다. 그 사이에서 계약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일부 어느 팬들은 6년에 100억 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선수와 현장이 좀 소통이 잘 돼서 좋은 조건으로 비단은 계약이 스프링 캠프 전에 꼭 발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과 그림자는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는 다 있어요. 비단은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준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약을 했지만 3년 동안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 건 사실. 그럼 최지훈의 계약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계약 이후에 최지훈 선수의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는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 자, 성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